매대 하나에 수제잼을 파셨는데 400만 원을 팔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알고 있는 프리마켓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충분히 수익이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풀장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쪽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3개월, 6개월 이상. 저도 어디 가서 인스타그램 채널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보셔야 된다. 근데 그걸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여러 마케팅 툴들이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 여러 가지의 마케팅 채널 툴 중에 오늘 당장 반응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뭘까? 그래서 생각해본 게 프리마켓이라는 시장을 조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마켓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솔직히 저는 어디 그냥 동네 조그만 곳에서 그냥 물건 가지고 나와서 판매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제잼을 들고 나오신 한 셀러분이 계시거든요. 잘해봐야 한 40~50만 원 정도 팔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쵸? 왜냐하면 아무리 원재료비 빼더라도 한 1~20만 원 수익이 되니까 괜찮다 생각했는데 400만 원을 팔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홍대에 오셔서 매대 하나에 수제잼을 파셨는데 400만 원.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프리마켓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충분히 수익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약간 이런 사이트들 또는 온라인상의 프리마켓이라는 시장을 검색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대표적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문화상점이라는 곳입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회원수가 대략 한 19만 6천 명 정도 있는 카페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시는 분들,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분들, 프리마켓에 참여하시는 셀러분들, 투잡, 쓰리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 추가로 이걸 팔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하면서 샵인샵이라든지 팝업 스토어 형태로 판매하는 그런 정보들을 얻는 카페 커뮤니티, 여기에 프리마켓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몇 가지 좀 카페에 대한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일 위에 프리마켓 샵인샵 관련된 모집 배너가 있습니다. 프리마켓과 샵인샵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프리마켓은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열리는 게 프리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샵인샵은 어떠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카페가 될 수도 있고 편집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곳에 일정 기간, 한 달, 두 달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를 샵인샵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단위의 여러 마켓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시판은 여기 프리마켓 샵인샵 모집 게시판을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한양대학교, 최근에 보면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여러 대학교들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축제를 할 때 이제 볼거리들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프리마켓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축제를 하고 5월 25일에서 5월 27일 기간 동안에 진행됩니다. 글리터 마켓이라고 하고 모집 규모는 30팀, 그리고 조건은 제한이 없고 입점 비용이 있어요. 보통 참가 비용 또는 이제 수수료를 내고 입점하는 형태인데, 하루에 참가비가 4만 원 정도. 만약에 이제 이런 행거라든지 그리고 매대가 없으면 대여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차 지원, 신청하는 방법들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 상동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여기에 주최, 주관사에 대한 정보, 주로 사실 프리마켓은 주말에 좀 많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중에 열리는 곳들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주중에는 유동인구나 참가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모집 조건이나 내용들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좀 드리면, 이 마켓을 참여하시기 전에 그 마켓을 미리 좀 가보시면 좋아요. 유동인구가 좀 어떤지, 유동인구들의 연령대는 또 어떤지, 조금 더 타겟팅이 나한테 맞아야 된다. 내가 뭔가 20, 30대 중심의 제품이라면 당연히 20,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좋은 거고, 내가 만약에 40, 50대라고 한다면 40, 50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좋은 거죠. 어떤 상품들이 현장에서 좀 반응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현장에서 좀 더 물건을 잘 파실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루에 그래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돼요. 제 기준상에서는 주말 정도 하면 그 정도 팔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안 팔렸다 그러면 솔직히 마켓이 너무 별로든가 유동인구가 너무 없거나 야외 프리마켓에서 하는 경우는 날씨 탓의 영향도 되게 커요. 아무래도 비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야외 쪽은. 그리고 내 양옆에 또 어떤 셀러들이 또
참여하느냐, 자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하루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그거보다 안 팔리면 조금 더 내 제품이나 프리마켓의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백화점 마켓, 아울렛 마켓, 유동인구가 많은 A급 마켓들 같은 경우는 이틀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게 평균 매출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뭔가 투잡으로, 부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주말에 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찾으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어디서 내가 물건 떼거나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세요,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당장 시험해 볼 만한 어떤 매체와 툴로서는 프리마켓에 물건 들고 나가봐도 된다. 그러면 평타로 한 50에서 100은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진짜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 구성으로 나가면 이틀 또는 금토일 이 3일간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사례들이 또 많이 있다.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곳에서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 조건에, 내 상황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시판들 있는데, 프리마켓 샵인샵 후기, 여기에 보면 최근에 진행되어 있는 여러 마켓들의 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안성 팜랜드에서 프리마켓이 진행 중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돈을 쓰는 건 엄마의 선택이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이가 많은 곳에 참여하시는, 뭔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또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아이들이 많은 곳에 아이들한테 노출만 돼도 우리 아이들이 영업사원이 돼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잘 팔고 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이런 야외 마켓은 날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사전에 꼭 확인은 하고 가시면 좋다. 이것도 보면 코엑스에서 이런 일러스트 코리아의 행사를 하나 봐요. 이때 참여하신 분들도 뭔가 후기들이 좋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주말에 어디 가지? 요런 데 한번 가서 요런 거 구경해도 좋겠다. 뭐 그런 정보들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온 곳들도 있어요. 물론 진위 여부는 명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이 좀 현장에서 힘들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좀 한번 체크해보고 가실 필요도 있는 거. 그래서 후기 게시판도 활용하시면 좋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Q&A 같은 부분도 혹시나 이제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물어보시면 여기 관련된 셀러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PD님께서 프리마켓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다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많이 하는 질문 대표적인 건데, 일단 현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책상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끝이에요. 뭐 간혹 책상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대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책상 하나에 야외 같은 경우는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준다. 자,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게시판 중에 마켓 참여 자랑 인증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마켓에 참여하신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책상 하나에 이 파라솔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네킹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오신다. 나머지 내가 판매할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판매할 제품과 어울리는 소품들은 직접 챙겨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켓 참여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단을 설치한 곳, 지금 보면은 밑으로 깔면서 설치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멀리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단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시면 좋다인 거고, 더 멀리서 눈에 더 띄겠죠. 정답은 없는데 잘 된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나도 이런 느낌 유사하게 세팅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좋기는 한데, 너무 밑에 있으니까 멀리서는 안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켓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이런 책상들 다 있으시잖아요. 한번 세팅해 보시고 사진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눈에 띄는 거죠. 마켓들의 이런 참여 사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일단 도움이 된다. 프리마켓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다 핸드메이드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물건을 사입해서 가도 되나요?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프리마켓 쪽에선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 핸드메이드는 쉽지 않다. 주가 그 핸드메이드 작품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사입된 제품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또 어디서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데들도 좀 게시판을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경기도 하남에 있는 레지나
인사트라는 곳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공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공방들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프리마켓 나오셔서 물건을 판매하시기도 하는 거고, 그 자기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하게 되면 앉아서 어쨌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봤었을 때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면 한 번이라도 제품을 더 보게 되니까 요즘에 이렇게 프리마켓과 원데이 클래스를 결합해서 현장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셀러들이 또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다른 셀러들은 또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공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 카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여러 제품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원데이 클래스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아니까 재미도 있고 유용하더라고요.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 좀 차별화된 제품들을 좀 볼 수 있다. 또 하나 그 게시판 중에 좀 재밌는 게시판이 공방 자리를 구하는 게시판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 임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작업실이 좀 필요한데 혼자서 다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면 이런 공간을 좀 반반 쉐어하면서 쓰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시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부분 임대나 전체 임대 이렇게 다양하게 쉐어하는 방법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서 연습 삼아 해보다가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내 단독 공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들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여러 마켓들도 열리고 있는데, 이 카페를 보면서 좀 재밌다 생각했던 건데, 부자재 처분 마켓이라는 게 실제로 셀러분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남는 재고들이 있잖아요.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판매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뭐 손잡이, 스탠드, 뭐 이런 꽃 캐리어 박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프리마켓을 참여하시고 남은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참 이런 것들도 있네 라는 제품들이 꽤 여기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여기만 있는 좀 차별화된 마켓에 대한 정보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사업 양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여기서 특이한 게 이런 KC를 양도하더라고요. KC라든지 캔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양도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프리마켓 시작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자리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주 전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 자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후기나 Q&A나 다른 셀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마켓에 대한 참여 정보를 얻으시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통해 조금 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개별적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 프리마켓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곳 팔로우 누르시고 계속 정보 얻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마켓 딱 치셨을 때 클릭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프리마켓에 참여 중이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DP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보면, 홍보라는 게 내가 그냥 가서 물건 판매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카페에 글 하나 올리고 판매해야 조금이라도 더 잘 팔릴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리마켓이라는 마케팅 툴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마케팅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채널 중에 프리마켓이 있고, 그 프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오늘 뭐 문화상점이라는 카페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한번 또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물건을 판매도 한번 하러 나가 보시고, 또는 여기서도 알바 많이 구하니까 뭐 주말에 한번 이런 판매 대행 알바들도 좀 해보시면서 이쪽에 실질적인 경험도 쌓으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